조직법이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 정부가 2월 25일 출범을 하려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미 약속했던 이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이고요, 해양수산부 부활 등등해서 이제 정부 조직을 개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안이 처리가 돼야 2월 25일 날 정부가 순조롭게 출발을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2005년에 인사청문회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정부를 이제 출범부터 일을 시켜야 되니까 그러면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을 해야 되고 그걸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이제 그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하는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1월 임시국회가 좀 빨리 소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당에서 분위기는 어떤가요? 야당도 이제 다음 주에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제 선출될 것 같은데요. 그럼 여야가 같이 1월에 임시국회 여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네, 뭐 아마 야당의 이제 비대위원장은 야당 내부의 문제일 거고 지금 이제 박희춘 원내대표, 신임 원내대표가 이미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이제 어제 야당도 새해 이제 논평을 내면서 박근혜 정부가 순조로운 출발을 하길 바란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산뜻한 출발을 하려면 그 1월 임시국회를 소집을 해서 필요한 정지 작업을 해야 되겠죠. 아까 그 정부 이 부처가 또 이렇게 이름이 막 바뀌고 또 쪼개지고 합쳐지고 그러잖아요. 그 예전에 저도 그 시험 공부할 때요, 헌법에 객관식 문제 풀던 거, 그때 생각하면 지금은 모르는 부서 이름이 참 많아요. 뭐 시대가 많이 또 바뀌었고, 시대에 맞는 이름도 또 바뀌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 좀 더 네이밍을 한번 고민하게 되고, 아마 이제 인수위원회에서 이런 정부 조직 개편 권력도 내놓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름만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실질적인 그 기구의 역할까지도 바뀌는 건가요? 내용은 많이 바뀐 거로 이제 알고 있죠. 왜냐하면 과거에 상공부가 이제 산업자원부가 됐다가 지식경제부가 됐지 않습니까? 보면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할 일이 많이 바뀌면서 이제 또 우리 정부 업무도 많이 바뀌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안이 원래는 한 달 전에 다 끝나야 되죠? 신년도 시작하기. 헌법상으로 12월 2일. 그러니까 30일 전에. 그런데 그것도 못 지키고, 못 지키는 건 괜찮은데, 그나마 좀 봐줄 수 있는데, 해를 넘겼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드릴 말씀이 없죠, 솔직히. 우리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대선을 치르면서 사실 뭐 여야가 소홀했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 심의 기간이 짧은 셈이었는데, 또 뭐 여야 입장이 있었고 특히 제주 이제 해군기지 문제로 상당한 진통이 있었는데 그 새누리당 입장에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좀 인내심을 발휘를 해서 그 이제 우리가 새밑 또 연초에 그래도 국회에서 몸싸움하는 모습이나 여당 뭐 단독 처리 뭐 날치기 소리 안 나오게끔 최대한 합의하려고 노력했던 점, 그거는 뭐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과 함께 그래도 나름 노력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뭐 헌법에서 그 말한 그 예산 시한도 못 지켰고 또 헌정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긴 거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 쇄신을 위해서 이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내려놓겠다라고 한 것 중에 하나가 연금. 국회의원 하루만 해도 65세 되면 연금 120만 원씩 받죠. 우리나라에 그 연금 받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한 850여 명 안팎.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128억 원 나누기 1,440 하면은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거 앞으로도 계속 그 연금 지급할 건가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은 지금 짧은 예산 심의 기간 동안에 이제 거기까지 이제 논의를 못했던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뭐 느닷없이 또 하면 그분 현재 이제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여야가 이 원칙적인 합의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회 쇄신특위가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치 쇄신 특위를 국회에 설치하자 이 합의를 해놓고 거기서 이제 연금 문제를 포함한 엄밀히 말하면 연금이 아니고 지원금이라고 하죠, 성격은. 생계지원금. 그러나 뭐 또 어떻게 보면 뭐 성격이 연금 성격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포함해서 의원들의 여러 가지 특권을 내려놓는 문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논의를 하자. 그리고 이제 새누리당은 뭐 오늘
황우여 대표가 말씀을 하셨지만 당내에 정치쇄신특위를 구성을 하겠다. 그래서 예.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다 이제 논의를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뭐 소위 의원 연금이라고 지칭되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그거 없으면 또 못 사는 분들이 예. 계셔요. 그러니까 예. 그분들에 대해서는 또 지원이 필요성을 뭐 국민들도 저는 이해하실 거로 보는데 예. 그 철두철미한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죠. 예. 그 기준을 만들려면 그러니까 하루만 국회의원 해도 받는 거 이런 건 무리가 있어서 이미 여야가 국회의원 최소한 몇 년 해야 뭐 예. 1년 또는 4년 뭐 이런 기준들을 서로 제시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예. 이런 구체적인 기준들을 이제 앞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네. 그리고 혹시 이번에 그 예산 그 마지막 정리할 때요. 네. 그 호텔 두 군데서 왔다 갔다 했다 그러던데요. 그 호텔에 메모지 우리 이상해 대변인도 전달하신 게 있으세요? 저는 초선이어서 그런지 쪽지 하나도 전달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네. 쪽지 예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구 의원들이 많이 자기 지역을 챙기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건데 이제 뭐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지역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중앙에서 이제 미처 못 보니까 또 그 이제 의원들이 대변을 해주는 그런 필요성도 있고 이제 미국도 포크 배럴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게 문제가 많다고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자기 지역만 챙기다 보면 이 예산에 왜곡이 오거든요. 예. 우리 경제학의 기본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정된 재원을 이제 제대로 써야죠. 우선순위를 가려서. 네. 근데 그게 너무 많아지면 당연히 왜곡이 오기 때문에 이제 이런 관행들을 좀 고쳐 나가야 되고 특히 이제 지금 비밀주의 때문에 더 문제가 예. 됐죠. 그래서 이 투명성을 또 강화를 하면서 자원을 이제 왜곡시키지 않은 채 그러면서도 또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이런 이제 방안들이 좀 모색이 돼야 되고 네. 저희 의원들도 그런 면에서는 좀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짧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예산짜로 들어가는 그 국회의원이 9명 들어갔는데요. 9명이 1인당 500억 범위 내에서는 묻지마로 자기가 뭐 찔러주고 싶은데 해줄 수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저는 그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직 예결위원을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쪽지 걷는 적도 없고요. 네, 앞으로도 쪽지 넣지 마십시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